목걸이 설명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얘가 이 녀석이 어떤 형태구나 라는 걸 일단 한 가지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경우라는 건 제가 상상한 건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녀석을 요렇게 그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구로 그릴 수도 있겠죠. 구를 그릴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바닥도 뭐 동글, 위도 동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살짝 간격을 띄워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간격을 안 띄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잠시만요. 자, 어디선가 그 쓸데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건 됐고, 이렇게 사람마다 이것도 제가 마무리를 똑바로 안 지났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만들고 나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죠. 이렇게 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짝 띄워놨는데 왜 띄웠을까요? 그냥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붙이면 나는 얘 동글동글한 걸 다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동글동글한 게 약간은 살겠지만 얘보다는 덜 살겠죠. 물론 제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그린 거랑 출력해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여유가 있다면 꼭 얘를 직접 출력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스트를 나눠서 해보면 되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살짝 띄워놓은 거, 하나는 이 녀석 자체를 이렇게 붙여본 거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얼마만큼 띄었는지 기준을 잡아놔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띄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아니면 띄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항상 옳고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업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할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면 훨씬 빨리 끝나는데, 그렇죠? 하지만 어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할 때의 장단점, 이렇게 할 때의 장단점. 그래서 그거를 회사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아니다, 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냥 그쪽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되게 좀 희망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직원은 회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괜히 미움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자, 이 녀석을 딱 봤을 때 얘를 어떻게 그릴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야 됩니다. 얘를 그냥 커브를 그려서 로프트로 쭉쭉쭉 해서 점 땡겨서 그릴 거냐,
아니면 원레일로 그릴 거냐, 아니면 플로어런 커브 따라 흐름으로 그릴 거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죠. 일단은 뭐가 됐든 커브는 필요하죠. 커브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든 간에 중심을 통과하는 커브든 그렇지 않든 커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맞춰 봅니다. 여기에 한번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꼭 그리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커브 따내듯이 해서 적당히 맞춰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굴하지 마시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는 그 사람이 좀 윗사람이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어떤 이런 거 있죠.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맞춥니다. 여기가 잘 안 맞죠? 야, 저게 이렇게 그린 건데도 잘 안 맞는군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죠. 끝점, 끝점. 이렇게 그렸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눈대중으로 맞추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이렇게 됐어요. 어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눈대중이 최고예요. 여기서 살짝 더 잡아주고 싶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스케일로 살짝 잡겠습니다. 똑같이 점 3개짜리인데 참 이렇게 하면 잘 맞고 저렇게 하면 잘 안 맞고, 물론 제가 잘못했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대략 1mm입니다. 1mm고 이 안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2mm예요. 그냥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프트로 할 거라면 점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그냥 어떤 추후에 나중에 막 편집을 많이 해야 돼. 그랬다면 점 개수에 신경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점 개수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10 해가지고 이건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죠. 들어주는 것도 적당하게 자기가 얼마만큼 볼륨을 줄 건지 정해놓고 하시면 되고, 그 얼마만큼의 볼륨을 줘도 된다 라는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살짝 콩 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살짝 올려주고, 전 이 정도만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됐어요. 그 다음 얘도 적당한 높이가 필요하겠죠. 얘를 이번엔 좀 얇게 좀 해보죠. 1mm 정도 올리겠습니다. 1mm 올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나? 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돌출을 했죠. 지금 이 커브는 나중에 여기에 좀 쓰긴 써요.
그러니까 네, 여기 가지고 간격 띄우기 좀 뭐 0.1만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간격 띄우기 1mm 이렇게 하죠. 그럼 뭐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야 이게 뭐 0.59 여기가 뭐 0.5mm 맞겠군. 아니 1mm죠. 1mm에 0.1이니까 1.1 띄우면 되잖아. 아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이 덧셈 뭐 곱셈 그런 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적당히 여기 이 정도 뛸 거고 띄우고 그것도 다시 이것도 간격 띄우게 하면 상관이 없죠. 점개수도 그다지 이건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찍었던 거 있죠. 이 녀석을 간격 띄우게 하면 네 점은 막 늘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게 뭐지? 호입니다. 호. 정확한 정확한 반지름, 정확한 지름을 가지고 있는 지름이란 건 네, 여기선 좀 그렇겠군요. 정확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왜 정확한 반지름이죠? 어디서 측정해도 정확한 네, 그런 겁니다. 자세히 보면 쭉쭉쭉 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을 텐데 뭐 여기서 굳이 그 제가 원하는 걸 찾을 수는 없군요. 넘어갑시다. 뭐 어찌됐든 점 3개짜리가 아니군요. 여기서는 아까는 3개였는데 약간 좀 완만한 거라서 그랬나 봅니다. 뭐 자기만의 규칙이 있겠죠.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들 간격 띄우기를 해보죠. 이렇게 점을 켜보죠. 안 변하죠? 똑같습니다. 왜? 정확한 놈이거든요. 전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막 뭐 돌출해서 하고 막 그랬죠. 얘 뭐 숨겨주죠. 이 녀석 돌출을 하고 어디죠? 여기 돌출하고 뭐 옆면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있죠. 요거 좌표 설정 셋 포인트죠. 돌출 여기서 다 잡죠. 그 다음 아래로 내릴 거예요. 수직으로 내리고 이 녀석의 점을 킵니다. 그 다음 Z축 맞춰주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결합을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바닥 평평하죠. 평평할 때 쓸 수 있는 게 뭐 많죠. 여기도 평평하니까 뭐 투레일 뭐 로프트 뭐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간단한 거 얘를 하죠. 상관없어요. 얘를 뭐 나중에 편집할 게 아니라면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좀 동그랗게 뭐 깎아줬죠. 근데 여기 뭐 필릿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난 그게 싫어 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양쪽 대칭이니까 자르겠습니다. 저쪽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손대기가 귀찮아진 거죠. 필릿은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적당하게 저 지금 대충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전 뭐 이런 거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걸 원했다면 끝까지 탁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 이 느낌을 원했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좋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까 이거 돌아갑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런 얘기는 회사에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나는 이 느낌이 좋았어. 이렇게 탁 왠지 이게 막
막 내 마음을 울려, 막 좋아,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게 막 본인이 원하는 어떤 뭐 모티브가 있겠죠. 거기서 가져온 그거에 부합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건 재미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걸요. 종종 계세요. 그럴 거면 자기 작품 만드셔야지. 학생들은 학생들 작품 만드는 거고, 재생성 리빌드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거고, 그 작품을 어떤 뭐 발전시켜주는 입장에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적당히 손댈 수 있는 게 있고 손댈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 작품의 포인트는 이 직선이야. 이렇게. 물론 주얼리는 여기서 보는 게 뭐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건 기성품 그냥 파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물론 뭐 학생 작품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저번에 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뭐 스톤이 안 물려진다, 그러면 그건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 가지고는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뭐 고리를 너무 작은 걸 달았다, 그럼 이 중량을 버티지 못한다, 뭐 너무 잘 휘어진다, 그런 거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좀 당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래, 무조건 아니래, 재미가 없대. 그래서 뭐 이건 별론데, 이건 재미없는데, 이러면 전 싫어합니다. 그 재미없다, 뭐 재미있다 없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격대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출을 하죠. 그리고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네가 재미없는 거고 네가 재미있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걸 만든 사람이 재미있냐 없냐, 그겁니다. 자기들도 어떤 작품 활동을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나요? 어떤 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들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강요를 하는 거죠? 재미있다 없다. 너는 이게 재미있니? 그럼 전 재미있어요. 그럼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학생이니까. 학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우울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두 개의 떨어진 가장자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그전 영상에서도 여기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었죠. 자, 구멍이 생겼네요. 왠지 평평할 것 같아. 이번에는 뭐가 되겠죠? 요게 되겠죠. 왠지 됐어. 결합, 개체 추가, 됐어요. 땡큐지 뭐.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전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 모든 걸 뭐 이래야 된다, 그런 압박에선 벗어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게다가 뭐 나보다 윗사람이야, 그러면 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넘어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같은 그 라이노를 쓰는 뭐 사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뭐 자기 거 만들면 그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하지만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냥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렸어야지, 뭐 말로만 할 겁니다. 잠깐 나와봐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 자기 모르거든. 본인이 좀 알고 있으면 야 잠깐 나와봐, 이거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뭐 어떻게 그려야지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야. 야 너 그건 아닌데 하는 얘는 잘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근데 아는 척은 하고 싶지. 그때는 네 알겠어요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0.5mm 정도 하겠습니다. 적당히 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잠깐 숨기죠. 얘를 좀 잘라줘야겠죠. 물론 뭐 여기를 폭파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막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바로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죠. 선 가지고. 그 다음 뭐하죠? 돌출합니다. 돌출. 제가 어망고 눌렀나 보군요. 그럴 수도 있지. 방향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 어디까지 내려야 되죠? 여기까지 내려야 되죠. 왠지 그리드 스냅하면 잡힐 것 같아. 안 잡히는군요. 0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랬다면 네, 어차피 이렇게 하고 얘를 점을 켜볼까요? 안 켜집니다. 켜지네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 뭐 저 셋 포인트하고 뭐 기타 등등 해야겠죠. 뭐 뻔한 얘기죠. Z축 켜라. 그 다음 뚜껑을 막죠. 그 다음 숨겨놓았던 걸 꺼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옆에도 뭔가를 만듭니다. 복사, 회전. 붙여주는 걸 만들죠. 근데 생각을 해보죠. 얘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구부러진 거에서 자르든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했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점을 한번 써보죠. 중심점. 여기 분석 안에 여기 있죠. 중심점을 구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여기 뭐 복사를 해보죠. 여기도 야 그래도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 아니야 뭐 적당히 좀 돌려요. 이렇게 구부러진 척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 티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태클을 건다니까요. 그건 아니야. 응?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사.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구나. 근데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자르고 뭐 하고 뭐 그러기가 귀찮죠.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90도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여기 뭐 수직점이 잘 될까? 되는데 땡큐네. 아이고 여기
여기가 살짝 이것 때문에 좀 틀어지고 있죠. 끝점만 찾겠습니다. 끝점, 수직점. 여기서 끝점이 오케이. 얘만 잡히면 뭐 땡큐지.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아이고, 워낙 작은 놈이라서 이렇게 꾹 해서 쭉 수직점. 여기도 여기서 대충 잡아서 수직점이 잡힐까요? 아하. 제가 좀 엄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딱 잡아야죠. 이렇게 해서 Shift 꾹 누르고 이걸 여기를 해야죠. 여기를 이렇게. 제가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뭐 수직점인 거죠. 그거 어때요? 눈대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큰일 안 납니다. 여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여긴가? 1대1 보세요.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띄워놓은 것과 그냥 붙여놓은 것의 장단점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이 커브 이제 필요 없네. 숨기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 끝났는데요. 밀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모양도 아주 다양한 방법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겹겠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좀 다를 겁니다. 뭐 안쪽은 대충 1mm 하죠. 저기 써진 것처럼. 바깥은 뭐 0.5.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당하게 가져다 놔야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이 윗면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 윗면 막 망치고 뭐하고 그러겠죠? 그럼 얘가 여기가 달아 없어지겠죠? 조금은. 네. 그리고 이 동그란 모양이 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이 윗면 나 윗면 민감해 라고 했다면 더 내려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처음에 할 땐 고정관념에 여러가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죠. 이 녀석의 중간에 넣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렇게 중간에 내가 좀 방해되는데 그럼 이렇게 띄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얘를 이 녀석은 이 정도 높이를 꼭 지켜줘야 돼 라고 했다면 붙일 수는 없고 좀 띄워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디자인보다는 좀 길어졌네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났죠. 뭐 그룹 지어서 뭐 출력 보내도 됩니다. 이건 중량 때문에 속을 팠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중량 신경 안 쓸 거면 속 왜 팝니까? 이쁘라고 파나요? 과연 이 속을 파는 게 예쁠까요? 저는 덩어리가 더 예쁘던데. 자,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또 얘기를 이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속 파는 얘기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이럴 때 정말 짜증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났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커브를 따로 따가지고 카페에 올려놓을까 했었어요. 그냥 그리기 편하시라고. 근데 그건 너무 오바인 것 같고 이 화면 이대로 캡처를 해서
네, 뭐 키보드에 있죠.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유튜브로 보시다가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그 키보드에 있어요. F12 옆에. 그거 그냥 어떤 기본적인 키보드라면 바로 있을 테고, 그게 아니면 펑션 키를 눌러주고 눌러야 될 겁니다. 꾹 눌러서 그림판에서 컨트롤 V 누르면 딱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 프린트 스크린이 컨트롤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 자체를 그냥 잠깐 기억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림판 라이노랬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그림판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요렇게 화면이 캡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프린트 스크린 하면 다 나오니까 적당하게 그림판에서 자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잘라서 갖다 놓고 사진처럼 픽처 프레임으로, 그림 프레임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목걸이 원래 여기 뭐 저 라운드 스톤을 쭉 배열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 스톤 배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스톤이 잘 배열이 돼야겠죠. 세팅이 잘 되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스톤의 크기, 두 번째는 스톤의 배열, 세 번째, 굳이 1, 2, 3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발로 이 스톤을 잘 물릴 수 있는가 없는가, 잘 물리게 해야겠죠. 그 다음 조금 신경 쓴다면 이 스톤에 비해 발이 두꺼운가 얇은가, 그거. 근데 어떤 우리나라 주얼리들을 보고 다른 나라 주얼리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선 좀 얇게 하는데, 가늘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좀 두껍게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발을 좀 두툼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 네. 너무 간당간당하게 하지 않고 두툼하고 튼튼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잔소리가 많았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